안녕하십니까. 의사의 사진첩 진행을 맡고 있는 사진 찍는 의사 내과 전문의 최원락입니다. 오늘은 제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자그마한 갤러리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산 갤러리는 사진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이 살던 빈집을 사진 갤러리로 개조해서 그 장소에 우리가 어머니의 집이라는 주제로 첫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어머니의 집 사진 포스터입니다. 여기는 우리 강선희 작가님, 안혜꽃 작가님, 이둘정 작가님, 최원락 작가님 네 분이 각각의 어머님을 모시고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는 사진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자기 집을 개조해서 지금 저희들 어머니니까 한참 오래 전의 이야기죠. 그 어머님들의 장소, 그 당시의 장소가 되살아나는 그런 공간을 사진 갤러리로 개조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머니 집 분위기와 이 마을의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을 어머니의 집 전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네 분의 작가분들이 각자 자기 어머님을 찍었던 사진을 수년 동안 찍었던 사진을 각자의 공간에서 전시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시가 되고 있어서 멀리서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관람하러 오고 있습니다. 몇 분 보니까 얼굴을 아는가 봅니다. 갤러리를 지키고 있는 개입니다. 갤러리. 자, 이 안에는 이제 각자의 어머님이 네 분들 맞이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또 전시하는 우리 이둘정 작가님 오셨는데 작가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이둘정 작가님은 신생아실에 근무하시죠? 네, 조리원에 간호사로서 조리원에 근무하시고 태어날 때의 그 신생아들을 사진 찍어서 출산한 그 첫 장면, 세상에 태어난 첫 장면을 찍어서 사진으로 전시했던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사진가입니다. 저하고 같이 위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거면 원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네, 간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진 활동하시면서 만나요? 사진 활동하면서 여러 현장에서 만나신 거예요? 여러 현장에서는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안혜꽃 작가님의 어머님 사진인데, 안혜꽃 작가님은 어머님 살아 계시죠, 아직? 네. 살아 계시는 어머님을 여러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머님의 늙어감, 주름진 어머니 얼굴에 꽃을 대비시켜서 젊은 어머니의 꽃 같은 시절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라서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꽃과 이 팔에 있는 이 주름, 목에 있는 주름, 그리고 머리카락 이런 것과 이 꽃이 상당히 대비가 되고 늙음이지만은 이 속에 나도 옛날에 이런 젊은 꽃 같은 젊음이 있었다, 꽃 같은 청춘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이 어머님은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쓴 가계부를 모아서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꼼꼼하신 분 같습니다. 어릴 때의 가족 사진들과 여러 가지 그런 가계부 찍었던 내용을 또 사진 전시에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추억이고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족 사진 속에 이런 가계부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적으신 가계부? 어머님은 매일 가계부를 이렇게 열심히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계부를 이렇게 전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깊은 생각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뭐 가계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전시장에서는 이 따님이 어머니가 가계부 적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 가계부가 여러 개 전시되어 있으면서 어머니 사진과 같이 가계부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가요? 네. 자, 여기는 실제로 그 어머님이 사용했던 그 가계부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은 굉장히 매일매일 이렇게 돈 들어오고 나가고 지출된 것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가계부를 열심히 적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2층에는 우리 선생님 사진이 이 벽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머니의 손과 꽃을 찍었네요. 여기는. 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실 때 찍은 사진에다가 네. 제가 이 개인전을 할 때 어머니 손 사진 위에다가 제 손을 대고 찍은 사진. 아, 어머니 손과 작가님의 손이 겹치고 있네요. 네. 네. 자, 요 오른쪽에는 어머니의 얼굴과 손 그리고 작가님 얼굴이 여기 있네요.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진에는? 어머니는 항상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 요양병원에 계실 때 봄에 이제 꽃을 꺾어다가 엄마 드리면서 꽃을 머리에도 대고 손가락에도 이렇게 사이 끼워서 이렇게 사진 찍고 저도 엄마처럼 같이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 전시 개인전 할 때 이렇게 사진 전시를 했었어요. 1층에서 본 안혜꽃 선생님도 어머님 얼굴에다 앞에다 꽃을 들고 한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둘점 선생님도 또 꽃을 했는데 꽃이라는 것이 참 우리 싱싱하고 젊음을 상징하는데 또 어머님 나이 드신 어머님 얼굴과 상당히 대조되면서 재미있는 사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님이 어떻게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기력이 좀 떨어지시면서 네. 낮에도 아기처럼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방바닥에 갑자기 그냥 누워서 낮잠이 들었는데 그때 햇빛이 방바닥에 비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기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찍었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비치면서 색깔이 참 곱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실 때 어머니께서 이제 점점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손가락도 힘이 없으신데 제가 그때 노트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고 1, 2, 3, 4 한번 적어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1, 2, 3, 4, 5, 6, 7, 8 아라비아 숫자를 적으신 거고 이거는 이제 엄마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다리가 좀 짝짝이라고 절름발이가 됐네 그러시는 생각이 나요. 아, 이게 1, 2, 3, 4 숫자를 적었는데 예.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글자가 정확하게 안 적어져서 예. 하나의 추상적인 도형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오늘 작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두 사진이 상당히 어머님을 생각하는 가슴 뭉클한 그런 사진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 작가님 개인적으로 어머니께서 저렇게 숫자를 쓰실 때 좀 네. 마음이 조금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느낌이셨나요? 실제로 보고 있을 때.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그림이 그려지듯이 글자가 아니라 그림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으시구나. 요양병원에 계시던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제 엄마도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이러고 안타까웠죠. 제가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또 찍었었거든요. 그때 개인전을 준비할 때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울어서 오히려 돌아가셨을 때는 오히려 눈물이 덜 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사진 보면 뭔가 그 힘없이 쓰시던 그게 너무 그렇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순간 저도 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보면서 이런 순간에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죽음은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 죽음은 대신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던 그런 순간, 난 그런 순간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작가님도 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영상은 이제 사진 찍으면서 조금씩 짤막짤막하게 찍어놨던 영상이거든요. 모든 순간들이 어머니와 소중했던 추억이고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하면서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마다의 관점이 이렇게 각기 다르고 다른 관점에서 나타나는 표현되는 장면들이 또 느낌이 각자 다른데
상당한 좋은 아이디어로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아이디어가 많이 번쩍입니다. 예. 자, 다음은 우리 선희 선생님의 사진을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작가님은 안 오셨는데 지금 살아 계시는 어머님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제 사진. 여기까지 어머니 네. 불점생 사진이에요. 예. 불점생 어머니 사진이 여기까지고 근데 이 호박은 무슨 의미일까요? 호박이 오래되고 네, 어머니가 좀 주름이 키우신 많고 밭에서 키우신 호박이라서 저에게는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호박이에요. 네, 어머니가 키우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직접 밭에서 네. 키우는 호박이고 네. 지금은 뭐 호박을 밭에 가서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제? 예, 없죠. 이제 호박을 더 먹을 수 없겠네. 네. 사서 먹어야 되겠네. 네, 어머니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항상 뭐 자급자족 안 되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한 가지 쪽이 제 사진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네. 싶은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뭐? 요양병원에 가신 뒤에 이제 빈방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농 이렇게 찍고 이 이제 금붕어가 어머니가 계실 때는 모이를 주면서 깨끗이 이렇게 물이 맑았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녹이 끼면서 유리가 그 이제 해조류가 많아서 네.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됐다. 주인 없는 금붕어가 주인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힘겹게 뒤에 살아가고 한 마리씩 죽었어요. 어,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마리 남아 있을 때 그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면 아, 어머니도 그 마지막 입새처럼 제가 그걸 생각이 났어요. 그게 금붕어 이 마지막 금붕어 죽으면 어머니 돌아가시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금붕어가 먼저 죽었어요. 금붕어가 먼저 죽었네. 네. 제가 네. 금붕어 보면 그 생각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이지만은 그 사진을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많은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추억이 있는 거죠. 이 금붕어, 어머니가 키우던 금붕어인데 어머니가 요양병원 가고 나서는 제대로 키운 사람이 없어서 한 마리씩 죽어가고 녹조가 끼어있는 장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어머니의 뒷모습인데요. 어떤 유명한 그 평론가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정직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앞모습은 화장을 하고 성형 수술도 하고 해서 변화무쌍하지만은 뒷모습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뒷모습을 뭐 꾸미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뒷모습이 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뒷모습 참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희 작가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머님의 그 주름 긴 어깨와 축 늘어진 옷을 클로즈업 해가서 찍었는데요. 뭐 보는 사람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네요. 어머니들 다 대부분 이렇게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뼈가 튀어나오고. 흑백 사진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이제 이 옷 같은 것이 흑백 사진의 특징이죠. 바지는 아주 희게 나오고 상의는 흑백의 톤이 흙이 어두운 부분과 약간 덜 어두운 부분 이렇게 개조가 살아있는 이런 그 바지는 희게 나오고 전체적인 이 조명이 아주 부드러운 조명이 돼서 흑백 사진 찍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장면에서 흑백을 찍었죠. 신발도 잘 넣고 밑에 있는 부분 어둡게 떨어지고 있고 톤이 아주 개조라고 하죠. 톤이 부드럽게 살아있는 거고 특히 어머니 연세가 많은 어머니인데도 아주 흰 옷이 강조돼 가지고 좀 젊어 보이기도 하고 재밌는 사진입니다. 저도 이 사진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왜요? 이제 이 사진뿐만 아니라 저 사진하고 같이 보면은 구름하고 이 어머니의 침대 매트리스 여기에 색상이 뭔가 같은 구름의 느낌이 들면서 그 우리가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천상에 계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좀 편안해 보이거든요.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수평선이 있고요. 저쪽에도 수평선이 있고 수평선 위에 구름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 그런 장면을 연상하기 위해서 두 개의 사진을 나란히 전시했습니다. 수평선 위에 어머니가 누워 있고 수평선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진을 느낌은 비슷한 사진 두 개를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다음 이 사진은 작가 본인 작가 본인의 사진이라고 네. 했죠.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작가님이 자기 셀프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그 이 사진은 뭐였죠? 시계하고 꽃하고 시계에 비친 네, 꽃. 주리에 비치는 장면 같은데요. 시계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세월의 흐름과 그 꽃이 꼭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젊음 시절 항상 어머니 찍을 때는 우리 여자 작가님들은 꽃을 넣어서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꽃을 넣었습니다만 어머니를 꽃을 다 좋아해요. 이건 어머님이 멀리 잠깐 먼 세상을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의 사진이네요. 네. 뭐 주름이라든지 흰머리라든지 뭐 삶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어딜 보고 계신 거죠? 창밖을 보고 뭐창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거울 같기도 하고 뭐 일단 바깥쪽 먼 쪽을 바라보고 일단 아웃포커싱 해가지고 저쪽을 죽여버리고 어머니만 살리고 어머니의 약간 비스듬한 시선은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머니가 먼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사진이죠. 멀리. 자, 이거는 어머니의 손을 넣었네요. 손하고 옷을 넣고 또 어머님이 또 먼 세상을 저 멀리를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로가 여기도 수평선을 넣었고 저 수평선 너머에 먼 곳을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입니다. 먼 곳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먼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 너머를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작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뭐 모르겠지만 사진에서 볼 때는 항상 이 수평선 저 넘어는 것은 하늘 넘어, 땅 넘어, 저 다른 영혼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는 제 사진이 전시되고 있는 공간이고요. 제가 어머님의 이 장면을 여러 개 찍었는데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서 우리 전시기획자분이 이런 사진을 전시하자고 해서 사진을 고른 거는 전시기획자분이 골랐고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게 됐고 어머니의 모습보다는 어머님이 사용했던 물건을 주로 찍었는데 우리 좀 작가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 사진은? 저는 그 최월락 작가님 사진 처음 봤을 때 너무 깔끔하다. 그다음에 흑백 사진이 주는 그 약간의 그 감동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또 조금 더 그 작가님께 여쭤봤던 게 있는데 이게 술을 놨던 전 같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 술을 이 어머님이 놓으셨나 이랬는데 그 어머님과 따님께서 그러니까 최월락 작가님의 누님께서 같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어머니 그 물건들을 놓아서 찍었던 것이 굉장히 조금 더 또 어머니를 표현하는데 크게 다가왔고 그 이렇게 깔끔하게 찍는 사진들 쓰니 유형학적 사진이라고 말씀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톤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고도 감동적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기 사진이 굉장히 지금 우리 이번에 그 전시 리플렛에도 나온 사진이잖아요. 예, 오늘 우리 작가분들의 사진을 전시하는데 인쇄소에서 뭐 이 사진을 우리 전시 팜플렛 리플렛에 사용하자고 해서 이 사진을 전시의 첫 이미지 사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인데 정말 우연하게 뭐 어머님 아까 우리 다른 작가님들도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손이 떨려서 숫자도 못 적고 하는 그런 순간에 저도 그런 순간에 이제 어머님을 봤을 때 뭐 손도 힘이 없어서 숟가락도 못 들고 하는 그런 순간에는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는 내가 사진을 찍어서 당신을 기억하겠다는 그런 사인을 주는 것 같고 또 어머님도 내가 사진을 찍음으로써 저 놈이 나를 기억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어. 열심히 어머님의 모든 장면을 찍었는데 뭐 찍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먹던 숟가락, 젓가락, 특히 어머니가 사용하던 털리를 이제 밤사이에 물에 넣어서 안에 찌꺼기를 건져내고 칫솔질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 그런 털리를 보는 순간에
그 어머니의 그 사용하던 그런 걸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머니 우리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는 태어날 때는 뭐 기저귀를 타고 태어나서 점점 성장해서 다음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기저귀를 차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저귀가 콕 찍고 싶어서 여러 차례 기저귀를 또 찍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기저귀 사진은 오문에 전시가 안 됐지만은 하여튼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사용했던 그런 물품들이 굉장히 눈에 강력하게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진으로 전시를 찍은 사진을 전시를 하게 된 것이죠. 작가님이 이걸 가장 인상 깊게 보이고 네, 저는 그 사람이 일단 못 드시면 돌아가시게 된다고 부터 들었거든요. 일단 식음을 정피하면 이제 돌아가신다는데 그게 젓가락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용하던 수저가 이렇게 놓여 있는 이 두 사진만으로도 뭔가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 이렇게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만 봐도 울컥하는 느낌이 커요. 좀 전에도 그냥 작가님 설명 들을 때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모든 여러 개의 사진이 있지만 이 두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그 작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진 찍은 지가 오래됐고 찍어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시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쭉 제출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진을 포스로 쓴다고 해서 또 포스에 어머니 숟가락 사진이 어머니 숟가락 사진이 나타난 순간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어머님이 숟가락을 밥도 잘 못 먹고 힘들어 하던 그 순간이 생각나서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사진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는 어머님이 쓸 때 뭐 물 주전자고 저거는 뭐 받침대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일 어머니의 물품 중에서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게 털리입니다. 털리. 이 털리를 컵에 밤새 담가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칫솔로 씻어가지고 다시 다음날 쓰고 또 다음날 컵에 물컵에 담갔다가 찌꺼기를 씻어서 쓰고 하는 그 장면인 그건데 털리를 보는 순간 그냥 어머니가 쓰던 털리니까 참 그냥 가슴 쨍하게 다가왔고 저 털리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털리를 그냥 찍으면 좀 그렇고 해서 또 이런 자수놓은 꽃이 있어서 저 꽃 위에다가 털리를 놓고 찍었는데 맨 처음에 이걸 생각하면서 다른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씩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찍으신 거예요? 네, 가장 먼저 저걸 보는 순간 내가 저 털리를 찍어야겠다. 그 전에는 물론 기저귀를 찍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기저귀는 참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가는 순간에 다 기저귀를 하니까 기저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건 생각은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털리가 딱 보는 순간에 저 털리를 찍어야 되겠다. 그 하면서 다른 물품들이 어머니가 그동안 쓰던 물품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또 조형적으로도 이 털리를 이 중간에 배치해서 찍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위에다가 꽃처럼 찍으셨다는 꽃처럼, 것도 뭐, 저는 다가왔거든요. 네. 일부러 그렇게 어머니의 꽃의 일부인 것처럼 꽃처럼 느꼈던 작가님 마음이 어머니에 대한 작가님 아름다우시네요. 네. 다른 분들도 다 꽃 많이 찍었던데 어머님 사진에는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삼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놓고 돌아가시면은 이 삼배로 가지고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아버님 장례식도 다 치르고 간에 들어갈 때도 찍고 우리가 상주 옷도 전부 이 삼배 가지고 옷을 맞춰가지고 다 입고 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삼배하고 장례식 치르고 남았던 삼배들을 찍어놓고 또 그때 썼던 삼배 일부를 뭐 다른 건 내가 다 버렸지만 네. 삼배는 좀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전시장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이 90 넘어서 거의 100살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삼배 옷을 입고 그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삼배옷을 어머니가 준비한 그 삼배옷을 입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참 어머님을 잘 보내드린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90 넘게까지 사셨고 사시는 동안에 큰 병이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은 누구에나 닥치지만은 내가 대신할 수 없다. 아무도 죽음은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 글귀가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부산결일에서 하는 내 어머니의 집 전시를 잘 관람하셨습니까? 관람하시다 보면은 여기 그림처럼 숟가락 하나로 어머니의 삶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결일이가 개관한 목적이 예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숟가락 하나에도 예술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주택가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관람하시면서 손쉽게 동네 마실 가듯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예술을 접할 수 있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관람해보셨는데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어머님에 대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저도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인상 깊은 사진이 뭐 좀 있었던 안의 꽃 그 작가의 어머님이 뭡니까 가지고 계셨던 가계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추억들이 참 좋았다는 생각. 의사의 사진첩 제 사진이 전시되는 공간에 와서 다른 작가님들과 같이 어머니 사진 전시하는 것을 쭉 둘러봤는데 우리 둘점 작가님 둘러보시기는 오늘 어떻습니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보니까. 네. 저는 이번 제 그 전시에 기획자분으로부터 기획을 의뢰받았을 때 어머니 사진이 제가 사실 이번에 6번째 전시더라고요. 개인전을 포함해서. 그래서 개인전을 포함해서 너무 많이 했다라는 생각에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순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면서 다시 또 어머니를 되새겨보고 어머니에 대한 예전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이 전시를 마치면서 제 생각은 제가 어머니를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 관람객들도 어머니가 다 계시다면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대부분 어머니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름지고 이런 얼굴들을 보이고 싶지 않으셔요. 그리고 간직하는 것도 좀 싫어하셔서 찍기를 싫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찍으면서 굉장히 그 어머니의 아주 그 작은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도 조금 더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찍으셨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전시를 기획했을 때 저도 그냥 단순하게 공간에서 전시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혼자의 어머니 전시보다는 각기 다른 작가님들하고 같이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어머니의 모습들을 같이 전시함으로써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보편감과 어떤 또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슴 찡하게 관람했다는 그런 평을 들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갤러리에서 시작했던 내 어머니의 집, 부산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는 내 어머니의 집 속에 있는 어머니 사진을 중심으로 의사의 사진첩 전시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